안녕하세요. 경제학 원론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조세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제도는 경제학에서 재정학이라고 하는 세부 항목에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함에 있어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공재에 대해서 살펴봤고 정부의 공공재 공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공공재의 그 편익을 측정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을 조달하는 측면에 대해서 정부는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조세를 통해서 조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국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세 조달을 하고 있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입니다. GDP 대비 정부의 재정 수입이죠. 주정부, 연방정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1941년 전 때는 오래된 시절이라 이때 뭐 경제 불황이었고 뭐 그래서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커지고 있죠. 점점 정부의 크기, 사이즈, GDP에 대비해서 정부 재정 수입의 비중이 이렇게 됩니다. 합치면 뭐 28%, 뭐 많았을 때는 거의 30%에 육박한 경우도 있었네요. 1990년대 후반,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30%보다는 작지만 요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현재 있는 뭐 경제 흐름도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2000년대 이후에 경제가 2007년, 2008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쭉 경제 성장률은 안정화되고 물가도 안정화되고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비율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연방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여기는 합쳐져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니까 연방정부의 재정 수입의 비율이 거의 뭐 20% 육박하고 있고 그 나머지 한 10% 안쪽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수입을 이루고 있네요. 우리나라 GDP 대비 재정 규모죠. 중앙재정 20% 조금 넘게 돼 있고요. 총재정 한 10몇 프로, 10% 이상씩 왔다 갔다 하는 총 재정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재정까지 합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변화 별로 없습니다. 이건 뭐 데이터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200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앞에 미국의 경향,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경향과 되게 일치하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양에 대해서 정부는 점점점 커져왔다. 정부의 GDP 대비 조세 수입은 재정 수입은 증가해왔다. 재정 수입은 조세 수입에다가 트랜스퍼 부분까지 합쳐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 수입의 경우 30% 정도 미국, 그 다음에 한국은 35%에서 조금 줄어들어서 이제 30% 되고 있고 한창 때는 컸었죠. GDP가 좀 줄어들어서 정부 재정이 올라간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왔던 때니까요. 그러면 GDP 대비 정부 세입을 국가별로 2014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유럽 국가들이 좀 큰 정부 세입 양을 가지고 있죠. OECD 평균도 35% 조금 안 되게 돼 있고요. 덴마크는 뭐 50%에 육박합니다.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도 꽤 높죠. 뭐 스페인, 영국, 일본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은 이 정도에 있습니다. 30% 조금 안 되게 돼 있네요. 2014년의 경우. 칠레, 멕시코 점점 작고요. 그러면 정부의 크기를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사회 정책이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조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총수입은 점점 증가해 왔다. 정부의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커져 왔다.
GDP 대비 재정 수입이 증가했고 조세 수입, 그 재정 수입의 한 부분인 그리고 대부분인 조세 수입이 국민 소득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그러니까 정부가 점점 커지고 정부 서비스가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뭐 재정 정책, 그다음에 또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 2007년, 2008년 이후에 그런 어떤 재정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다 보면 정부가 뭐 예전에 뉴딜 정책을 했던 것처럼 케인지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정 지출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런 측면으로 정부의 총수입은 점점 증가해 왔다. 수입이 증가한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 지출도 같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선진국일수록 조세 부담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조세 부담률 또 따르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트렌드는 그렇다는 겁니다. GDP per capita 또는 GDP 양이 높을수록 조세 부담률, 조세 수입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커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연방정부의 재정 수입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 경우고요. 개인 소득세, 그죠? 총액으로 나와 있는 거고 1인당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퍼캐피타 개념이고 이거는 그로스 개념이죠. 개인 소득세 10억 달러 기준으로 1397 10억 달러네요. 그리고 사회보장세, 법인세 해서 각각 양이 나와 있고 기타로 나와 있는 조그만 부분이 있습니다. 구성비를 살펴보시면요. 개인 소득세가 43%.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사회보장세 35%, 법인세 13%, 기타 9%입니다. 법인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양을 따져고 보면 개인 소득세에 비해서 3분의 1, 3분의 1 조금 더 되네요. 그리고 그 정도 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13%.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수입이고요. 우리나라 중앙정부 세입 구조입니다. 조금 항목이 다르지만 아이디어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세 수입, 세금으로 그럼 볼까요? 소득 및 이익세, 소득세죠. 소득세 32%. 미국은 소득세 43%. 그죠? 소득세가 약간 작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재화용역세, 관세 합쳐가지고 3%, 24% 뭐 이렇게 돼 있죠. 2%. 그래서 총 세금으로 국세로 얻는 수입이 65%가 되겠고요. 사회보장세, 뭐 사회보장연금, 그래서 15%고요. 세외 수입, 기타 세입 19% 정도 합쳐서 되겠네요. 그래서 국세 수입이 세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세수의 대부분은 또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좀 달라서 부가가치세라든지 이익세가 우리나라에는 있지만 미국에는 없죠.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거의 비슷한 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